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2부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50명 막 이럴 때 막 급여가 1억 5천씩 막 나가고 뭐 1억 임대료 막 5천씩 해서 2억씩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갑자기 이제 갖고 있던 자본이 마르다 보니까 빨리 여기에 묶여있는 보증금이라도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본인의 힘든 걸 두 번째 치고 직원들 인건비를 챙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좋은데 남이 손해 보는 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더 사업이 망하는 건데, 근데 나는 이래, 어찌됐든 너무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으로는 사업이 흥할 수는 없다. 되풀이하는 키워드가 인건비 챙겨줘야 되니까 그냥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빨리 매도를 한 거예요. 악순환이긴 한 건데. 인건비가 사실 딱 책정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 적정 수준이 이렇게 있어요. 약간 사업가는 직감과 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랑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강 PD랑 박 PD가 지금 당장 콘텐츠 팀의 수익은 없지만 퍼포먼스가 좋아. 그럼 나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콘텐츠 팀이 수익은 나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 그러면 수익이 난다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거긴 해. 내가 적자여도 질러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확신이 좀 필요하고 사람을 좀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지. 월 매출 한 어느 정도까지는 대충 돼야 직원을 좀 쓰고 하는 게 매출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순수익으로 봐야 돼. 그 순수익 나는 게 내가 또 사업을 시작하는 이게 한 3달 정도 수익이 없어도 여기 나온 순수익으로 여기와 거기까지 좀 가능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업은 확장이란 개념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여기도 발전시켜야 되는 거거든. 여기는 유지하고 여기는 발전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돼. 왜? 유지는 없어. 그냥 무조건 꼬꾸라지거든. 그러면 여기 쿵 떨어지면 여기 쿵, 두 개가 쿵쿵 떨어지면 세 번째 거는 쿵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마 5번째 사업은 정말 헐값에 그냥 넘겼을 거야. 급하니까. 몰라, 어떤 사업가는 너무 미안한데 내가 좋은 조건으로 팔 테니까 급여 한 2달만 좀 보류해줘,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손해를 엄청 많이 봐도 챙겨주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 뭐가 좋은 걸까? 빨리 주고 나도 손해보고 헐값에 넘기는 게 좋을까? 아니면 2달 정도는 좀 공유를 하지만 좀 내가 손에 덜 보고 좀 다 챙겨주고 또 다음 사업도 도모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나을까? 나는 그렇다고 봐. 착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현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 사람이 되게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사람 재산 맞지. 채용을 되게 많이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50명 이렇게 하다 정직원으로. 보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뭐 여러 변수들이랑 이제 금리 같은 게 겹쳐지다 보니까 리스크. 그런 변수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제가 너무 변수. 마련을 안 했던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아주 사실은 중요한 건데, 안 좋게 말하면 심각한 건데,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채용하는 거는 맞아. 근데 많이 채용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필요한 인재한테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위대한 업적은 한두 명이 내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서포팅을 해주는 거야. 적어도 방해는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핏빌리님은 많이 고용해서 정직원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마인드는 비영리 조직의 장, 근데 실제적으로는 영리 조직이야. 그러면 사람을 많이 뽑고 정직원이 아니고 잘 맞고 잘하는 애한테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3명이 하는 일을 1명이 할 수 있어. 그럼 3명이 하면은 300인데 1명한테 150을 하면 3명 이상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잘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인건비 막 낭비가 안 돼서 좋고, 이 150이라는 어떤 보상을 받는 직원도 본인은 만족인 거지. 왜? 내 캐파는 100이 맞거든. 근데 150 혹은 170, 200도 될 수 있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끼잖아. 100을, 150을. 그쵸? 이게 이제 인건비를 잘 활용을 하는 건데, 그냥 많은 사람 많이 주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돈에 치이고 막 이런 거는 내가 돈에 열심히 치이는 해서 내가 PT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겠는데, 사람이랑 감정에 치이니까 믿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와, 그러니까 난 핏불리님한테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힘들어할 문제가 아니야. 서운한 거 알겠는데 그 기준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돼. 사업적 관계는 날 안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도와주면 너무 고마운 거고,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취약계층? 그때 기부한 거 이거 이렇게 기부를 좋은 일을 하신 시선 거야. 돌려- 본인은 되게 좋은 일을 하셨어. 이렇게 나는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니들 왜 날 안 알아줘? 일할 때 어쨌든 상대한테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라라는 게 아니야. 박 PD, 강 PD가 나랑 일을 하는데 우리가 휘청해서 내가 급여 지출이 안 돼.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해야 돼. 일을 할 때. 동업도 마찬가지고. 동업이 깨진 이유가 그거야. 잘 돼도 싸움, 안 돼도 싸움이란 말이에요. 특히 유교 국가인 문화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야, 만약에 내가 사업 망하면 너네 나 도와줄 거야? 이 질문을 하면 안 돼. 내가 차를 팔아서라도 급여 주고 뭐 내가 못 줘도 하게 할 테니까 마음껏 해. 이제 이게 디폴트 값이 돼야 돼. 이해 가세요? 지금 취약계층 이렇게 하는 게 선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도모했다라는 거고 피플리님 기준으로 매몰차게 하는 게 서운한 건 맞는데 사실 이거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피플리님 기준인 거예요. 이거 되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저 사람 뭐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 기준인 거야 다. 근데 영리라는 거, 계약관계라는 거 정이 오면 안 돼. 근데 이제 정으로서 해줘. 감사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지분도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돼야 돼. 당연한 건 없어 세상에. 이게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 그것도 있어요. 뭔가를 사업을 내면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홍보를 하면 자꾸 멀리서 오세요. 막 희복공장에서 헬스 PT 배우겠다고 막 지방에서 오시고 막 한두 시간씩 PT를 끊고 와요. 근데 슈가 슈퍼도 마찬가지야. 자꾸 막 지방에서 구독자분들이 와줘. 나는 그게 이러면 안 되지만 미안하더라고요. 뭐 내가 맨날 상주에 있는 것도 아닌데 홍보를 안 했던 이유가 나를 보고 온 건데 내가 없기 때문에 미안한 거지. 멀리서 왔는데. 이게 영리와 비영리가 상충하는 구간이에요. 멀리서 오신 분이 이 피플리님이 없다 해도 저는 만족하고 갔을 거라고 100%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맛집 참 탐방 가는 거랑 같거든요. 그냥 가서 쓱 보고 먹어보고 똑같은 라면에 똑같은 밥을 먹고 오는데 그냥 그게 하나의 경험이고 왔다가 여기만 가겠어요? 온 김에 또 이 근처에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아예 홍보를 안 해버린 거야. 그쵸? 뭐 아니면 어떻게 보면 도인 거야. 이 중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좀 반대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불필요한 고민을 한 거야. 앞에 건 이유예요. 어찌됐든 그게 합당하다 해도 어쨌든 홍보를 안 했어. 그러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으면은 많이 무너지셨어요. 그게 너무 아파요. 이게 마음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잠깐 뭐 바쁠 때가 지나가서 바쁘지 않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막 엄청 오래 하셔가지고 두세 시간씩 계속 핸드폰으로 쇼핑하시니까 다른 직원이 저한테 제지 좀 해달라 뭐 이렇게까지 나한테 연락이 오니까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너무 하는 것보다 그냥 잠깐 나가서 그냥 바람 쐬고 오거나 뭐라고 안 하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직원들이 이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일하는 그게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회사에서 일을 안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쇼핑이라도 해야 시간이 빨리 가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대표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그 직원이 한 얘기가 입력을 해. 결과를 내줄게. 이거는 이제 기계가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이제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마이너스인 직원이 맞지. 당신은 무능이야? 그리고 난 상처를 받았어? 상처 받을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 직원을 애초에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되겠죠. 보완을 하려면 일을 줘야 되는 게 사실 맞지. 업무 체크를 하는 게 사실은 맞죠. 일을 잘하는 직원이든 능동적인 직원이든 수동적인 직원이든 수시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나 체크해서 적절한 일을 주거나 같이 찾거나 그리고 같이 하는 직원들도 이게 팀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 우리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건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실무자란 말이야. 더 잘 알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발전을 한단 말이야.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이번에 회사 어려지면서 처음으로 권고 사직이라는 걸 해봤지. 권고 사직 해본 적이 이것도 없다. 저의 하나의 패착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권고 사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저 사람 때문에 신경을 쓴다면 권고로 사직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맞는 곳으로 보내야죠. 서로가 안 맞는데 좋은 걸 깨달으신 거.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따끔하게 얘기 못했던 것도 있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가 안 되면 이제 내보내는 것도 맞는 건데 잘하던 사람들은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맥이 빠졌었던 것도 있고 맞아. 제가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람 관리가 정말 어려워요. 또 하나는 사람을 관리라는 표현은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은 관리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내가 관계를 조율을 하는 권한이 있을 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관리라는 것보다는 내 권한으로서 결정적인 조율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능동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여건만 마련해 주는 거다. 전화통화를 막 3-4시간씩 하던 분이 있었어요. 한 달 내내. 통화로 저희는 막 야근이나 출퇴근을 자율로 뒀었거든요. 자율이었는데 꼭 주말에 나오셔서 1.5 주말 주말 주다. 근무수당을 하면서 꼭 주말에만 일하시던 분이 계셨었죠. 그 나중에 야속했다. 나가고 나서 들여다 보니까 아 일을 정말 와 해서 만약에 정말 사적인 통화를 하느라 일을 못하고 주말에 일을 했다 그러면 권고사직이나 계약서상 업무 태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잘 보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몰랐던 것 같아. 관리자가 없었거나 관리자가 무능해서 그런 보고를 안 하고 나중에 회계 정산을 보니까 이상해서 이거 뭐야 했는데 그렇다더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니까 원망의 화살이 그 직원한테 간 거고 잘라야죠. 그때 많이 느꼈죠. 아 이게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게 대표구나. 이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게 대표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쪽이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를 못 하는 건 맞는데 대화를 하면서 진행 여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말한 거를 하고 있는지만 체크하면은 기본 성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대표가 해야 돼. 대표는 기본적인 지식은 사실 있어야 돼. 어떤 일이든. 저 같은 경우 외식도 하고 지금 뭐 콘텐츠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하는데 각 분야의 1등은 아니지만 팔방민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게 될 수가 없으니 주변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인재 풀을 좀 형성해 놓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직원을 이제 고용하거나 중간관리자직을 뽑을 때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요 핏블리님의 상황은 너무 광범위하고 직원도 많고 리스크가 엄청 크고 이제 그건데 이제 가게를 하나 하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그냥 생각해도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는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술이 되게 좋아. 근데 언행일치가 안 돼. 그러면 이것도 준비를 해야 돼. 휘두를 확률이 되게 커. 근데 조금 잘 못해. 근데 언행일치가 돼. 이러면 미래를 도모해도 돼. 왜? 실력은 느니까. 그리고 늘었을 때 분명히 나랑 합이 잘 맞아서 이 사업 파트너도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보기가 좀 편하죠. 더불어 또 하나 있다면 대표가 부지런해야 돼. 사장님이 결국에는. 방법 많아. 뭐 우리 회사에서 하는 뭐 업무일지 일일계획표 쓰는 것들 그거 보면서 피드백하고. 예를 들면은 강 PD가 그거 올렸잖아. 그 모집 영상. 근데 삭제됐어. 보고 안 했잖아. 이러면 이제 지적해야지. 얘기들? 저런 건요. 재정적인 부분 요즘에 좀 장사가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은 공유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는 게 그게 상대에 따라 달라요. 좀 비슷한 수준이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약점일 뿐이고 듣는 사람이 좀 지식이 있거나 이 사람의 발전을 진심으로 도모한다면 그러면 얘기하면 무조건 도움이 되죠. 말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을 하는 게 좋냐 이제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이렇게 1부, 2부에 걸쳐서 핏블리님 사례로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내용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좀 이야기를 잘 듣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적용하신다면 분명히 도움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